대한민국 갯바위 낚시의 간판, 강하고 아름다운 바다의 백작 감성돔은 우리나라 바다 낚시인들이 가장 낚고 싶어하는 물고기입니다. 2018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 낚시 박람회에서 낚시 춘추는 당신이 가장 즐겨 낚는 바다 낚시 어종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1위 광어, 2위 우럭, 3위 감성돔, 4위 쭈꾸미로 나왔죠. 하지만 앞으로 낚아보고 싶은 물고기를 묻는 항목에서는 감성돔이 압도적 1위를 했습니다. 기술적 난도가 높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도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정작 동경하는 어종은 감성돔이라는 것이죠. 감성돔은 특히 낚시꾼의 광적인 기질을 부추기는 대상어입니다. 저는 광어 낚시나 깔치 낚시에 빠져서 직장 때려치우고 낚시임을 차렸다거나 또 낚시가 하고 싶어서 여수 같은 바닷가로 이사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감성돔 낚시에 빠져서 돈과 시간을 탕진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책을 써도 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꾼들은 감성돔을 만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22살 때 감성돔을 처음 만났어요. 벌써 30년도 훨씬 더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밤 9시 남해도의 한 갯바위에 혼자 내려서 그 색한반 민장대에 걸었는데 딱 그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이놈이구나. 이게 말로만 듣던 감성돔이구나. 하지만 그 힘은 제가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파워였어요. 저는 줄이 터지거나 대가 부러질 줄 알았지 그 고기를 제가 낚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낚아본 민물고기나 농어, 숭어 이런 고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힘이었거든요. 무작정 끌어안고 버티고 있으니까 대가 조금씩 일어나더라고요. 살았다. 됐다. 그렇게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다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제 기분은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난간을 잡았는데 다시 물속에서 뭔가가 저를 잡아 당기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한 3번인가 4번인가를 꼬라박더라고요. 마침내 그놈을 이 파도에 태워서 갯바위로 올린 다음에 얼른 쫓아가서 이제 끌어안았죠. 그리고는 혹시라도 튀어서 달아날까봐 일단 쿨러 안에 집어넣고 이제 이 후라시를 딱 켰는데 와, 고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등가시를 쫙 세워서 파라 뜨는데 그 눈 밑에 그 볼부터 꼬리 끝까지 은빛 찬란한 빛들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5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쿨러 뚜껑을 열어서 이제 요래 한번 보고 혼자서 미친놈처럼 실실실 웃고 또 낚시하다가 또 보고 싶어서 이렇게 또 열어가지고 이렇게 또 보고 그게 제 첫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죠. 사범대를 졸업하고 학교 선생이 될 생각이었던 제가 바다 낚시에 빠져서 낚시 기자의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바로 이놈이 제 인생을 바꾼 감성돔이라는 놈입니다. 주로 낚이는 거는 35에서 45cm급이지만 최대 60cm 이상 자라는 대형종으로 암수 한 몸으로 태어났다가 성전환을 해서 70%는 암놈, 30%는 순놈이 됩니다. 옛날부터 고급 생선으로 대우받아서 지역별 방언이 많은데 경상도에서는 감시, 전라도에서는 감생이, 제주도에서는 가문돔으로 불리고 치어는 남정바리, 비대미, 삐드락, 살감시로 불립니다. 낚시 대상으로서의 특징을 보면은 강한 이빨을 가진 잡식성 어종이라서 입질이 시원하고 크릴 외에도 갯지렁이, 게, 보말 등 다양한 미끼로 낚을 수 있습니다. 시력이 좋고 경계심이 높아서 가는 줄 그리고 유연한 채비, 적당히 예민한 찌가 필요합니다. 맑은 물보다 탁한 물에서 잘 낚이고 파도가 있는 날 잘 낚입니다. 대형종이지만은 깊은 심해보다 천해를 좋아해서 수심 15m 이내에 얕은 안반지대를 좋아합니다. 감성돔이 가장 잘 낚이는 수심은 7에서 10m 수심이죠. 감성돔의 가장 큰 특징은 고염수보다 저염수를 좋아해서 민물이 유입되는 기수역이나 또 염도가 낮은 내해에서도 잘 낚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온이 18도 이하의 낮은 수온에서 큰 개체들이 왕성하게 낚입니다. 이것은 고염분, 고수온을 좋아하는 뱅에돔, 돌돔, 참돔과는 다른 뚜렷한 감성돔의 특징이죠.
감성돔이 4대 돔 중에서 대표성을 띠게 된 이유는 이 육지에서 가까운 내해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고 동서남에 어디서나 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구멍찌 낚시가 도입된 이후에도 제1의 바다낚시 대상으로는 감성돔의 위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리수 재미나 CR 대비 파워는 뱅에돔이 한 수 위지만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뱅에돔은 CR이 작기 때문에 감성돔만큼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낚시 좀 한다는 사람일수록 감성돔 낚시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이유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게 안 낚이기 때문에 도전의식을 부추기는 것이죠. 저는 플라이 낚시만 빼고 우리나라에서 즐기는 낚시는 조금씩은 다 해봤는데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낚시가 감성돔 찌낚시라고 생각합니다. 감성돔 낚시의 또 다른 매력은 한국적 찌낚시라는 겁니다. 뱅에돔 낚시는 일본의 장비나 채비, 테크닉이 우리 바다에서도 거의 통하지만 감성돔 낚시는 일본의 낚시와 한국의 낚시가 상당히 다릅니다. 고부력 반유동, 고부력 전유동, 본류대 낚시 이런 한국의 터프한 감성돔 낚시는 일본에서는 구사되지 않는 겁니다. 일본의 감성돔은 호수처럼 잔잔한 내만에서 주로 낚이기 때문에 단고 낚시나 또 방파제 뜰금 낚시를 더 많이 즐깁니다. 그리고 일본 감성돔은 좀 못생기고 맛도 없어요. 그래서 낚시인들에게 인기가 없고 어민들도 어획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의 감성돔은 잘생기고 뛰어난 맛을 자랑하죠. 그 대신에 비싼 몸값 때문에 남해과 불법 어로로 몸살을 앓고 있죠. 자, 감성돔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여름에 고수온이 해소되고 물색이 흐려지면 이 감성돔의 활성도가 부쩍부쩍 자라나죠. 6, 7, 8월에도 감성돔이 낚이지만 통상 감성돔 낚시는 9월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9월에는 아직 수온이 높고 물이 맑아서 해그름이나 밤에 잘 낚이는 게 특징입니다. 본격적인 낫낚시 호황은 바로 지금 10월부터 시작되는데 이 낫낚시 개막 시기를 결정하는 열쇠는 북서풍입니다. 가을부터 발달하는 이 북서 계절풍은 잔파도를 일으키고 물을 흐리게 만들어서 감성돔을 부르는 바람으로 알려져 있죠. 어종별 적서 수온을 보면 뱅에돔은 15도에서 22도, 긴꼬리 뱅에돔은 17도에서 24도이고 감성돔은 13도에서 20도로 추정됩니다. 이 표는 우리나라 연안 해역의 월 평균 수온인데요. 해역별 수온은 남해가 가장 높고 동해는 남해와 비슷하지만 서해는 많이 낮습니다. 특히 서해 수온을 보면 12월부터 큰 폭으로 떨어져서 한겨울에는 4도까지 떨어졌다가 6월이나 돼야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서해에서는 겨울과 봄에 낚시가 잘 안 됩니다. 감성돔이 잘 낚이는 10월과 11월의 평균 수온은 15도에서 20도로 나타나고 큰 씨알이 가장 많이 낚이는 12월의 수온이 12도에서 13도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꽤 낮은 수온일 텐데요. 수온이 높으면 낚시가 잘 되고 수온이 낮으면 낚시가 잘 안 된다는 그 통념은 이 표를 보면은 감성돔 낚시와는 맞지 않는 고정관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낚시인들은 자꾸 수온이 떨어져서 낚시가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감성돔이 낮은 수온을 좋아하지만은 수온이 떨어지는 동안에는 잠시 먹이 활동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며칠간 수온이 안정되면 또 잘 낚이고 수온이 1도라도 오르는 날에는 폭발적인 입질을 보여주곤 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이 저수온 탓에 감성돔 입질이 주춤하다가 4월부터 다시 수온이 오르면서 이제 호조항을 보이지만 이때는 감성돔의 산란기여서 잘 안 낚습니다. 이처럼 산란기 낚시를 자제하는 문화가 자율적으로 형성된 어종은 감성돔이 유일합니다. 낚시인들이 얼마나 감성돔을 아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5월 한 달 동안이 감성돔 거먹이로 지정됐으니만큼 뻥치기 불법 어를 피한 감성돔 자원이 더 많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감성돔 시즌 오프닝 강좌로 감성돔 낚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감성돔 낚시터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남해부터 보시죠. 일단 9월 초가을의 감성돔 입질은 내만부터 시작됩니다. 자, 먼저 남해 동부에서는 이 부산의 가덕도, 그리고 거제도, 거제대교 북쪽에 있는 지도, 수도 이런 이제 섬들,
그리고 이 거제도와 통영 사이에 있는 한산도, 주봉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가을 감성돔 입질이 빨리 시작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삼천포, 여기 창선 삼천포 대기가 놓여 있는 요 늑도, 초양도 해협, 그리고 그 창순도와 남해도를 잇는 이 지적 해협, 그리고 남해대교가 놓여 있는 이 노량 해협, 이런 곳들이 이제 그 9월부터 감성돔이 빨리 낚이는 곳입니다. 자, 한편 남해 서부에서 이제 9월부터 감성돔이 빨리 낚이는 지역은 이 여수와 돌산도 사이의 까망만, 그리고 그 여수와 고흥 사이의 여자만, 이쪽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감성돔이 빨리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흥으로 넘어와서 여기 나라도 주변, 그리고 여기 녹동 그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섬들, 여기 이제 거금도, 금당도, 평일도, 이런 섬들에서 이제 감성돔 입질이 빨리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완도 쪽으로 넘어오면은 여기 이제 그 완도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신지도, 그리고 이제 약산도, 요 앞에 있는 이런 섬들에서 감성돔이 이제 빨리 낚이는데, 여기서 낚이는 감성돔들은 이제 씨알이 30cm 전후로 좀 작은 감성돔이 스타트를 끊습니다. 자, 10월에 접어들면은 이제 전통의 감성돔 명소들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30cm급부터 40cm급까지 다양한 씨알이 낚입니다. 이 거제도에서는 동쪽 해안은 이제 겨울에 낚시가 잘 되고, 여기 통영을 바라보는 서쪽 해안은 이제 가을에 낚시가 잘 되죠. 그래서 이제 가을에 유망한 낚시터로는 이 거제도 남쪽에 여기 이제 그 다대에서부터 여차, 대포로 이어지는 이쪽 이제 본섬 연안, 그리고 이 추봉도 남쪽에 있는 죽도, 용초도가 이제 가을 낚시터로 상당히 유망합니다. 자, 그리고 통영에서는 이 욕지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그 내에 있는 이제 섬들이 감성돔 낚시터로 유망한데요. 이제 주로 이제 그 가을에 많이 찾는 곳이 이제 노대도, 납도, 봉도 이쪽 지역, 그리고 이제 추도, 그리고 사량도, 여기가 이제 감성돔 낚시터로 유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삼천포 낚싯배들은 이제 가을에 주로 이제 그 수도, 사량도 쪽으로 이제 많이 나가고, 두미도 이쪽까지 이제 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남해도에서는 여기 남해도 남쪽 미조항에 있는 요 앞에 섬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그 겨울까지 감성돔이 잘 낚이는 여기 이제 가천에서부터 항촌 사이에 요 갯바위가 감성돔 낚시터로 유명하죠. 그리고 여수에서는 여기 이제 이 국동항과 돌산도 짝금항에서 낚싯배가 주로 나가는데, 여기 이제 계도, 금오도, 안도, 연도로 이어지는 이 금오열도에서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끊임없이 감성돔을 찍어냅니다. 한편 여기 이제 녹동항과 나로도를 이제 주요 출항지로 하는 이 이제 고흥권은 이 행정구역상 여수시에 속하는 섬들과 완도군에 속하는 섬들까지 출항하는 굉장히 이제 넓은 범위를 이제 아우르는 게 특징이죠. 가까운 곳에는 그 금당도, 충도, 평일도를 비롯해서 여기 이제 부도, 섭도, 그리고 이제 시산도, 무학도, 이런 이제 근해섬을 지나서 초도, 장도, 또 손죽도, 소금운도, 광도, 평도까지 굉장히 많은 지역을 이제 그 아우르면서 이렇게 빽빽이 들어선 섬 사이를 누비면서 이제 굉장히 바쁜 가을 시즌을 보내는 곳이 이제 이 고흥권입니다. 여기까지가 출조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나는 좀 한적한 곳에서 여유로운 손맛을 즐기고 싶다. 그러면은 고흥을 지나서 더 서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장흥의 회진항과 강진의 마량항은 이제 비교적 근래에 생긴 출항지인데, 이쪽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초완도, 노력도 이쪽을 거쳐서 생일도, 그리고 이제 덕우도, 매물도, 황제도 쪽으로 이제 주로 출조합니다. 완도항은 과거에 비해서 이제 갯바위 출조선이 줄었지만은 이제 여전히 이제 모도, 붉은도, 소완도, 청산도 쪽으로 이제 활발하게 감성돔 출조를 하고 있고, 완도와 다리로 연결된 신지도, 그리고 이제 약산도에 있는 낚싯배들이 여기 앞에 있는 갈마도, 외령도, 진서, 무항도를 거쳐서 겨울에는 여기 이제 청산도까지 이렇게 출항을 합니다. 특히 청산도 그리고 황제도는 그 완도권에서 겨울 감성돔이 가장 잘 낚이는 곳이라서 추워질수록 낚시인들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해남권, 여기는 이제 남해안에서는 출조객이 가장 적어서 한적한 가운데 큰 손맛을 볼 수 있는 곳이죠. 해남의 어란진, 그리고 이제 갈산항에서 낚싯배들이 출항하는데, 여기 이제 어룡도,
장구도, 그리고 이제 죽굴도, 최근에 그 삼시세끼 시즌5 촬영한 섬이죠. 그리고 외모도, 이런 섬에서 이제 감성돔이 잘 낚이고, 남쪽으로는 늪도, 서늪도, 멍섬, 이런 곳까지, 닭섬, 이런 곳에서 이제 그 굵은 감성돔이 낚입니다. 진도에서는 진도 남쪽 끝에 있는 이 접도,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섬이죠. 이 접도가 이제 가을 감성돔 낚시터로 유명하고, 이 수품항에서 출항하는 낚싯배가 여기 그 조도군도 남쪽에 있는 독거도, 또 축항도, 감매도, 이런 곳으로 이제 그 가을 감성돔 출조로 나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그 원도에 속하는 여기 이제 맹골도까지 이제 출항하죠. 겨울로 다가갈수록 북서풍이 강해지고 물색은 더 흐려지면서 물이 탁한 진도 해남권은 낚시 여건이 점점 안 좋아지고, 대신에 물이 맑은 여수와 그 동쪽 바다는 낚시 여건이 더 좋아집니다. 가령 거제도 양지암, 통영 욕지도, 또 남해도 가천, 여수 연도 이런 곳은 그 가을보다 12월 이후의 겨울에 더 좋은 조항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서해를 볼까요? 서해는 북서풍을 직접 받는 지역이라서 감성돔 시즌이 빨리 열리고 대신에 빨리 마감합니다. 수심이 얕아서 해안이나 방파제에서는 감성돔을 낚기가 어렵고 배를 타고 섬으로 나가야 찌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서해안의 지형을 보면은 요 북쪽에 인천 경기 앞바다, 그리고 이제 이 남쪽에 무안 신안 앞바다는 수심이 얕고, 그 중간에 이 태안에서부터 보령, 군산, 부안, 그리고 이제 영광까지 이제 이쪽 지역이 좀 수심이 깊어서 이 가운데에 감성돔 낚시터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초부터 이제 군산의 고군산 군도, 여기 그 야미도에서 출항한 낚싯배들이 이제 방축도, 말도, 관리도 이런 쪽으로 가서 이제 감성돔을 낚아내죠. 그리고 그 군산에 속해 있지만은 실제로는 여기 서천에서 출항하는 연도도 이제 가을에 감성돔이 잘 낚이는 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 이제 격포 쪽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이제 격포 앞에 있는 여기 여러 가지 작은 섬들을 비롯해서 비안도, 위도, 그리고 왕등도까지 가을 감성돔 낚시터로 다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도 남쪽, 여기 이제 영광에서 출항하는 안마도도 가을에 감성돔이 이제 마리수로 낚이는 곳이죠. 이 서해 지역은 낚시터는 적지만은 이 시기에 남해안보다 굵은 35에서 40cm급이 주종으로 낚이고, 또 고등어나 전갱이 같은 잡어가 없어서 낚시하기 좋습니다. 11월 이후에는 서해의 유일한 겨울 낚시터 왕등도가 이제 빛을 발합니다. 이 왕등도는 강한 북서풍의 뱃길이 끊기는 12월 중순까지 감성돔을 토해내는데, 10월에는 여기 이제 열도를 비롯한 이런 부속섬에서 그 80cm가 넘는 대형 참돔까지 낚을 수 있습니다. 왕등도 출조는 손님이 적거나 조항이 나쁜 해에는 일찍 마감할 수 있습니다. 서해에는 쭈꾸미 낚시 열풍이 불면서 가을에 감성돔 출조를 하는 낚싯배가 몇 척 남지 않았어요. 그 군산 야미도의 백마호와 해동호 두 배가 활발하게 출조하고 있고, 서천 홍은항의 바다낚시, 또 격포의 변산 낚시가 꾸준히 갯바위 출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낚시점에 연락해서 감성돔 조항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 이제 동해의 감성돔 낚시터를 보죠. 섬이 없는 동해에서는 해안 갯바위와 방파제에서 찌낚시가 이루어지는데, 수심은 방파제가 깊지만 감성돔은 얕은 갯바위에서 더 잘 낚입니다. 동풍이 불어서 파도가 쳐야 호황을 보이는 게 동해의 특징이죠. 빠르면 9월 중순, 늦으면 10월 초순부터 감성돔 조항이 시작되어서 11월 말이나 12월 중순까지 마리수 조항이 전개되고, 한겨울에는 이제 낱마리 조가가 이어지다가 이듬해 3월부터 5월에 다시 이제 그 호황을 보여줍니다. 평균 씨알은 봄에 훨씬 굵지만은 인기는 가을, 겨울만 못하죠. 동해안의 감성돔 낚시터는 여기 이제 강릉을 기점으로 해서 그 남쪽, 이제 동해시에서부터 삼척, 울진, 그리고 영덕, 포항, 이쪽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그 삼척, 강릉 북쪽에 있는 그 양양 고성, 그리고 이제 포항 남쪽에 있는 경주, 울산, 이쪽 지역은 감성돔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동해안에서는 여기 울진, 그리고 동해 삼척, 이쪽 구간이 감성돔 낚시의 노른자이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도 낚시터, 11월 하순부터 12월 초 사이에는 꿈의 감성돔 낚시터 겨울 원도가 개막합니다.
신안군의 태도, 만제도가 먼저 스타트를 끊고 보름 정도 간격을 두고 이제 추자도와 가거도에서 호황이 터집니다. 그리고 원도 중에서는 가장 수온이 높은 금운도가 마지막으로 초등 감성돔 대열에 합류하죠. 원도 낚시터는 백길이 멀고 산악을 숙박 낚시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지만 평소 내에서는 하루 한두 마리 낚을까 말까한 감성돔을 하루에 10마리 이상 낚을 수 있는 그런 대박이 속출한 데다가 또 내에서는 만나기 힘든 5자, 6자 감성돔이 낚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휴가를 내서라도 원정길에 오릅니다. 불꽃 같은 그 원도의 초등 감성돔 축제는 1월 초순이면 막을 내리고 이후 3월까지는 이제 낱마리 대물족과로 시즌을 이어갑니다. 이처럼 감성돔을 마리수로 낚을 수 있는 시기는 10월, 11월, 12월 이 석 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3개월간 모든 관심은 감성돔에 집중됩니다. 요즘 갯바위 찌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90년대에 우리나라 낚시 시장을 폭발적으로 키운 그 구멍찌낚시 붐은 2000년대에 생활낚시 인기 밀려서 잠시 사그러들었다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당연한 흐름입니다. 루어 낚시, 원투 낚시, 지깅, 에깅 다 해봐도 찌낚시만큼의 그 짜릿한 쾌감은 못 느꼈으니까요. 사람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물고기, 치명적인 매력으로 꾼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물고기. 지금이라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겠죠. 다음 시간에는 감성돔 낚시 본론에 들어가서 감성돔 밑밥 사용법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